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 아빠 몰래 쓰니님을 괴롭혔던 새엄마가 결혼 후까지 돈돈거리며 괴롭히길래 사이다를 날리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친어머니와 30년 가까이 연락을 못하고 새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새어머니도 저를 키우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어머니도 이혼을 했다고 연락 한 번 없이 지냈는데 의붓딸인 저를 어쨌든 키워주셨으니 새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빠 없을 때 저에게 새어머니가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화가 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자랄 때 새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긴 힘들어요. 새어머니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결혼할 때 정말 친정에서 땡전 한 푼 지원받지 않고 제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 500만 원 친정에 드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서는 저에게 용돈을 바라더라고요. 신랑은 드리고 싶으면 드리라고 했지만 친정은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친정에 드릴 용돈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이후에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와보지도 않으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시댁에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친정에 드릴 용돈 모으고 있었던 것을 저희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돈 모으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신랑은 보는 사람마다 잘생겼다는 말을 할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성격도 둥글둥글해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복받았다고 할 정도예요. 결혼 전에 새엄마는 저희 결혼에 결사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신랑이 잘생겨서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나중에 얼굴값 할 거다. 네가 고생할지도 모른다. 새엄마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새엄마가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저를 걱정해서라기보다 질투가 나서였던 것 같아요. 신랑이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은 것도 새엄마는 질투가 났겠지만 무엇보다 시부모님께 제가 예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싫었었나 봐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무지 잘해주셨습니다. 아빠와 새엄마에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신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것일까요? 미워했던 의붓딸이 사랑 넘치는 집으로 시집가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팠던 것일까요? 아빠는 어김없이 새엄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고, 휴,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시어머니는 저 수술했을 때 보약해 주셨어요. 처음 받아보는 보약이라 정말 보약을 먹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며칠간은 아침 저녁으로 보약을 먹을 때마다 울었고 며칠 뒤부터는 울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보약을 먹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 신혼집에 뭐 부족하지 않나 항상 시어머니는 눈에 쌍심지를 켜시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챙겨주시고 사주시고 그래요. 시부모님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신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갈 때마다 간식거리부터 고기, 식재료 등을 사가지고 가고 용돈도 매달 드립니다. 제 친엄마가 옆에 있으면 하고 싶은 것들 시어머니랑 하고 살아요. 친정 갔을 때 맛있는 거 냉장고 깊숙이 있던데 안 꺼내 놓던 새엄마와 달리 시어머니는 당신 안 드시고 저희 올 때까지 쟁여 놓으셨다가 저희 왔다고 꺼내시고는 그 음식 접시 제 밥그릇 앞에 놓아주셨을 때 대성통곡했습니다. 그까지 소불고기가 뭐라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어머니는 왜 우냐고 어리둥절하셨다가 다 안다 그래. 괜찮다. 다 울고 나서 먹어도 된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랑이 제가 자라온 환경을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려서 시부모님도 전부 알고 계셨어요.
사형글에서 보면 저 같은 환경에서 자란 며느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약점 잡고 그러는 시댁 식구들도 많던데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저를 감싸주기만 하셨습니다. 작년에 새엄마가 혈압과 당뇨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 병수발은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엄마 병원비에 보태시라 하고 드리라며 10만 원을 붙여주셨습니다. 1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넉넉하지 못하신 와중에 사돈 병원비까지 신경 써주시는 시어머니께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예뻐하는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시집 잘 왔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새엄마 병실에 갔더니 전화로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던 새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서운한 것들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에 주던 용돈은 왜 안 주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자주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아프신 분이 넋두리 하는 것이니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병수발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하루를 보호자 침대에서 잤는데 하루 종일 저에게 새엄마는 서운하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키워준 엄마 아프다는데 병수발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고 있었어요. 결국은 새엄마가 옆 환자들 들으라고 재혼해서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돌이 하려고 이렇게 병수발하러 오지 않았냐고 했더니 됐다고 하며 마음에도 없는 병수발 받고 싶지 않다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막 욕을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는데 꾹 참고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저도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분들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잘할 때 아빠 없을 때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온갖 쌍욕을 하고는 아빠 보는 앞에서는 예뻐하는 척 했던 것은 뭐였냐고. 나 용돈 하나도 안 줘서 더운 여름날 친구들 하나씩 다 먹는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먹었는데 아빠한테는 용돈 많이 받는다고 거짓말 시켰던 것은 뭐였냐고. 결혼할 때 돈 벌어 놓은 것을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다 내놓고 가라고 했던 것은 뭐였냐고. 그래서 내가 500만 원 주고 결혼했는데 한 푼도 안 보태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내가 엄마 돈 준 거 왜 아빠는 모르고 있었냐고. 결혼하고 나 수술했을 때 병원에 와보지도 않아서 내가 시댁에 얼마나 창피했었는지 아냐고. 나 퇴원하고 시어머니가 해준 보약 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고. 그래도 키워준 정을 생각해 딸돌이 한다고 온 나한테 서운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병수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매번 나만 보면 돈동거리는 것도 못 참겠으니 앞으로 찾아뵐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낳은 딸은 병원에 와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서서 병수발한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고 어릴 때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짐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저녁에 아빠가 전화해서 병수발하기 싫으면 말지 왜 와서 아픈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냐고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새엄마가 앞뒷말 다 자르고 내가 화낸 것만 아빠한테 말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들어온 신랑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 전부 말해주었어요. 신랑은 워낙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그냥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오라고 하셔서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셔서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 뒤로 1년 가까이 친정이랑 왕래 없이 지냈는데 며칠 전에 새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왜 전화했냐고 퉁명스럽게 말했더니 저에게 또 찾아오지 않는다는 둥, 전화도 없다는 둥, 서운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내가 그때 병원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좀 예쁨 받는다고 그렇게 부모 은혜를 배신하냐고 하길래 나를 그렇게 아빠 몰래 괴롭힌 당신과 나만 만나면 우리 착하고 예쁜 며느리라고 하는 시부모님과 너무 비교가 되는데 그럼 어쩌겠냐고 했어요. 엄마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아빠도 나중에 진실을 알게 돼서 나에게 사과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아빠와는 왕래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싫으면 나랑 아빠 사이를 확실하게 이간질해 보던지 하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니겠죠? 친정과 자꾸 왕래하면 스트레스 받고 신랑에게 미안해하느니 그냥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 저에게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더 잘할 생각이나 하려고요. 신랑과 알콩달콩 살면서 시부모님께 예쁨 받고 저는 시부모님 떠받들며 살다가 10년쯤 지나면 다시 한번 글 올리겠습니다. 스니님,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잘생기고 착한 신랑, 자상한 시부모님까지 쓰니님이 감사할 줄 아시는 분이시라 이런 복이 들어온 것 같네요. 멋지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